심장을 뺏겼다면 척추를 뽑아버리면 그만입니다. 삼성은 기아의 심장을 도려내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모든 광주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상처 입은 호랑이가 얼마나 치밀하고 잔혹하게 사냥을 준비하는지 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금 삼성 라이온즈의 안방마님 강민호를 정조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적 시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피해 복수이며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뺏고 뺏기는 전쟁의 서막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야구판의 상식, 오늘부로 완전히 붕괴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야구라는 거대한 다이아몬드 위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두뇌 싸움과 그 이면의 진실을 미래를 내다보듯 날카롭게 파헤치는 채널 미래의 페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페달을 밟아 안내할 곳은 그라운드가 아닌 구단 프런트의 가장 깊숙한 회의실입니다. 단순히 선수가 유니폼을 갈아입는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건 거대 기업들의 전쟁, 그리고 수백억 원이 오가는 테이블 밑에서 벌어진 치밀한 심리게임을 해부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것은 소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명백한 진실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번 스토브리그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2026년 시즌을 앞둔 야구계의 스토브리그.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시린 냉기가 야구 팬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냉기의 진원지는 바로 핵폭탄급 이적 소식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의 발단은 기아 타이거즈 타선의 상징이자 해결사 최영우 선수의 삼성 라이온즈 전격 복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뉴스 속보 한 줄로 설명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기아의 팬들에게 최영우는 단순한 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팀의 우승컵을 안겨준 영웅이자 암흑기를 끝낸 구세주, 말 그대로 팀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시 푸른 유니폼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은 기아 팬들에게는 영혼이 찢겨나가는 듯한 씻을 수 없는 상실감을 안겼고, 반대로 삼성 팬들에게는 잊혀가던 왕조 시절의 향수를 강렬하게 불러일으키는 전율의 사건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전쟁의 초기 승기는 완벽하게 삼성이 잡은 듯 보였습니다. 판을 쥐고 흔들며 호탕하게 웃는 쪽은 삼성이었습니다. 최영우라는 걸출한, 그리고 리그 역사상 가장 꾸준했던 베테랑을 영입하며 타선의 무게감을 단숨에 리그 최정상급으로 끌어올린 삼성의 행보는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미디어와 여론은 삼성의 공격적인 투자와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의지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축포 뒤편에는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심장을 뺏긴 그들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패배를 인정하는 굴복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섬뜩한 고요함이었으며, 사냥감이 승리에 취해 방심하기를 끈질기게 기다리는 맹수의 차분한 숨고르기였습니다. 최영우를 떠나보낸 기아 타이거즈 프런트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그 중심에 앉아있는 심재학 단장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미디어를 향해 냉정을 유지하고 덕담을 건넸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과감하게, 그리고 소름 끼치도록 치밀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아가 테이블 위에 꺼내든 카드는 야구계의 모든 관계자들은 물론 수십 년간 야구를 지켜본 올드 팬들조차 경악하게 만든 대반전이었습니다. 최영우를 데려갔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강민호를 가져오겠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홧김에 지른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1차원적인 폭수극으로 치부하기에는 기아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정교했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상대의 가장 아픈 급소를 정확히 노리고 들어온 외과 수술 같은 정밀한 타격이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조준한 곳은 바로 삼성 라이온즈의 안방마님 강민호였습니다. 이 선택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최영우가 기아 타선의 심장이었다면 강민호는 삼성 마운드와 야수진 전체를 조율하는 두뇌이자 팀의 뼈대를 지탱하는 척추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심재학 단장은 심장이 없어진 자리에 또 다른 심장을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척추를 뽑아와 내 몸에 이식하겠다는
실로 대담하고 파괴적인 구상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자 KBO 리그는 순식간에 혼돈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심재학 단장의 공식 입장은 간결하면서도 묵직했습니다. 그는 에둘러 말하거나 모호한 태도로 간을 보는 통상적인 협상가들의 화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론을 통해 강민호를 영입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고 강력하게 천명했습니다. 이것은 협상을 해볼 수도 있다는 식의 여지를 남기는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데려오겠다는 선전포고이자 삼성의 허를 찌르고 그들의 방어막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한 수였습니다. 심재학 단장의 발언을 한 겹 더 벗겨내 곱씹어보면 그 안에 담긴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최영우 선수의 이탈로 생긴 공백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분노한 기아 팬들에 대한 예의이자 전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내막,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진실은 왜 하필 포수인가 하는 점입니다. 커포 좌타자 최영우가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커포 외야수나 일루수를 영입해야 맞지 않습니까? 포지션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심재학 단장이 보는 야구는 단순한 포지션 놀이나 숫자 맞추기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최영우가 빠져나간 자리는 단순한 타율 3할이나 홈런 20개의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더그아웃에서 후배들을 이끄는 리더십,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오는 엄청난 중압감을 견디는 경험, 그리고 팀이 흔들릴 때 잡아주는 90점, 그 이상의 무형의 가치가 송두리째 빠져나간 것입니다. 심 단장은 이 거대한 구멍을 땜질 처방으로 메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이에 상응하는, 아니 그 이상의 존재감과 그라운드 장악력을 가진 베테랑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KBO 시장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대체 불가능한 자원은 강민호뿐이라는 확신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선택 뒤에는 현대 야구의 트렌드 변화에 대한 깊은 통찰력도 숨어 있습니다. 최근 KBO 리그는 ABS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의 도입이라는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 포수의 핵심 능력이 심판을 속이는 프레이밍 능력이었다면 이제는 ABS로 인해 프레이밍의 가치가 떨어지고 대신 경기 전체를 읽는 전략적 운영 능력, 투수의 멘탈 케어, 그리고 타격 생산성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로봇 심판이 스트라이크를 판정하는 시대의 포수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술자가 아니라 지휘관의 덕목입니다. 강민호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그것도 리그 최상위 수준으로 충족시키는 리그의 몇 안 되는 포수입니다. 단순히 공을 받는 것을 넘어 투수진 전체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케어하며 경기 전체의 템포를 조절하여 팀을 승리로 이끄는 사령관입니다. 젊고 재능 있는 투수들이 즐비하지만 경험 부족으로 흔들리기 쉬운 기아의 마운드에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포수 강민호가 앉아있는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단순히 포수 한 명이 추가되는 덧셈의 효과가 아닙니다. 투수진 전체의 안정화와 성장을 폭발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곱셈의 효과이자 팀 전력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카드입니다. 심재학 단장은 시즌 개막 전에 협의하겠지만 젊은 선수들과 베테랑 선수들 모두 다음 시즌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최상의 컨디션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은 매우 부드럽고 원론적으로 들리지만 그 속내는 단호하기 그지없습니다. 삼성과의 협상 줄다리기의 시간을 낭비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며 강민호를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하여 2026년 시즌의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야망을 드러낸 것입니다. 주포를 잃었다고 해서 리빌딩 모드로 전환하거나 성적 하락을 감수하겠다는 패배주의적 사고는 기아 프런트의 사전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팀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더욱 강력한 센터 라인 포수 마이너스 투수 마이너스 내야 마이너스 중견수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의문, 바로 강민호라는 선수가 가진 나이라는 리스크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포츠의 세계에서 시간은 모든 선수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가장 잔혹한 적이자 거역할 수 없는 재판관입니다. 야구에서 체력 소모가 가장 극심한 포지션인 포수에게 40세라는 나이는 사실상 은퇴를 준비하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 경기에 나서는 백업 요원으로 물러나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KBO 리그에는 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아니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홈플레이트 뒤를 굳건히 지키는 거인이 있습니다. 바로 강민호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이토록 그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단순히 국가대표 포수라는 이름값 때문이 아닙니다. 2025년 시즌 강민호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에이징 커브라는 단어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강민호는 2025년 시즌 무려 127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여름철 혹서기와 체력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포수 포지션에서 그것도 브록의 나이에 정규 시즌의 거의 대부분을 소화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는 20대의 팔팔한 젊은 포수들도 쉽게 달성하기 힘든 수치입니다. 그가 단순히 지명타자로 나서거나 더그아웃에 앉아 리더십만 발휘한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장비를 차고 쪼그려 앉아 마스크를 쓰고 수천 개의 공을 받아내며 투수들을 리드하고 바운드 볼을 몸으로 막아내고 도루 저지를 위해 1루로 강하게 송구했다는 뜻입니다. 이 경이로운 이닝 소화력은 그의 내구성이 여전히 금강불개 수준임을 입증하며 기아 타이거즈가 가장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타격 성적 또한 40대 포수라는 수식어를 떼고 보더라도 훌륭합니다. 타율 0.269, 12홈런, 71타점. 현대 야구에서 포수라는 포지션에게 요구하는 공격력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아니 상회하는 성적입니다. 특히 두 자릿수 홈런과 70개가 넘는 타점은 그가 여전히 승부처에서 한 방을 터뜨려줄 수 있는 클러치 히터로서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기아는 강민호라는 선수를 영입하는 것을 넘어 그가 가진 자기관리의 노하우, 경기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철저한 프로의식을 팀 전체에 이식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재능은 넘치지만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들이 즐비한 기아의 안방에 강민호라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들어온다면 그 파급 효과는 수십억 원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강민호의 FA 계약 역사를 살펴보면 그가 걸어온 길이 그 자체로 하나의 성공 스토리이자 신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롯데 자이언츠와 삼성 라이온즈에서 이미 세 차례 막대한 FA 계약을 체결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고 이제 네 번째 FA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기아 타이거즈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강민호는 꿈의 고지라 불리는 FA 총액 200억 원 클럽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포수 포지션을 넘어 40년이 넘는 한국 프로야구 전체 역사를 통틀어도 극소수의 선택받은 선수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신의 영역입니다. 양의지, 최정, 김현수 등 레전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아 타이거즈가 강민호를 노린다는 것은 단순히 부족한 포수 자리를 채우기 위한 미봉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전설, 리빙 레전드를 영입함으로써 팀의 격을 높이고 우승을 향한 마지막 퍼즐을 완벽하게 맞추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성 라이온즈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삼성은 지금 깊은 딜레마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최영우라는 거물을 기습적으로 영입하며 스토브리그 초반에 승리자가 된 듯 샴페인을 터뜨렸지만 그 영광의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해결사를 얻은 기쁨도 잠시 5년 넘게 팀의 안방을 지켜온 강민호를 잃을 위기에 처하자 구단 수뇌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 위기를 자초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삼성 프런트가 강민호 측에 보낸 미온적인 아니랬던 메시지였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달라. 냉혹한 프로의 세계, 특히 피말리는 FA 시장에서 선수에게 기다림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너는 우리의 1순위가 아니다. 너는 잡아놓은 물고 기다라고 말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특히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베테랑 선수에게, 그것도 팀을 위해 수년간 헌신해온 프랜차이즈급 스타에게 이러한 태도는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상처가 됩니다. 더구나 삼성은 이미 장승현과 박세혁이라는 두 명의 주전급 포수 자원을 영입했습니다. 구단은 이를 두고 포수 뎁스 강화라고 포장했지만 야구계의 냉정한 시선은 달랐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포스트 강민호, 즉 강민호 없는 미래를 대비한 보험 가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이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 셈입니다. 강민호 입장에서는 구단이 이미 나 없는 플랜을 가동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심재학 단장은 바로 이 심리적인 균열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기아의 전략은 단순히 돈다발을 들고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심재학 단장은 2차 드래프트와 보상, 선수 규정, 셀러리 캡 연봉 총액 상한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인 앤 트레이드까지 고려한 고차원적이고 입체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으로 하여금 강민호를 지키기 어렵게 만들고 설령 지키더라도 막대한 출혈을 강요하는 외통수 전략입니다. 삼성은 최영우 영입으로 이미 셀러리 캡의 유동성이 극도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여기서 강민호까지 고액으로 잔류시키려면 팀 연봉 구조에 심각한 무리가 올 수 있으며 차칫 셀러리 캡 초과로 인한 제재금이나 전력 보강 제한 등의 페널티를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반면 기아는 최영우가 빠져나간 거대한 자금 여력을 고스란히 강민호에게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2026년 시즌의 판도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도박이자 혁명입니다. 만약 최영우가 삼성으로 가고 강민호가 기아로 온다면 이는 단순한 유니폼 교환을 넘어 양 팀의 팀 컬러와 야구 철학의 교환을 의미합니다. 삼성은 최영우, 구자욱 등으로 이어지는 공격력 극대화를 통한 픽볼 비그볼을, 기아는 강민호를 필두로 투수력 안정과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한 지키는 야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최영우의 방망이는 여전히 매섭고 무섭지만 수비 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지명타자 자리에 그를 고정시킨다면 삼성은 엔트리 운영의 유연성을 잃게 됩니다. 반면 기아는 강민호를 통해 마운드의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야구계의 오래된 속설, 타격은 믿을 게 못 되지만 수비와 투수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타격은 사이클이 있지만 포수의 리드와 투수력은 비교적 꾸준합니다. 장기적인 레이스에서 기아의 선택이 조금 더 구조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심재학 단장의 부드러운 미소 뒤에 감춰진 날카로운 비수, 그리고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삼성 프런트. 이 치열한 수싸움의 결과는 단순히 선수 한 명의 이동을 넘어 2026년 KBO 리그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한 팀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미래의 위험을 감수했고, 다른 한 팀은 현재의 굴욕을 씻기 위해 상대의 뼈대를 가져오는 모험을 택했습니다. 분석 및 주관적 의견 저로서는 이 모든 상황이 사실은 심재학 단장의 천재적인 심리전 승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선수를 사고파는 문제를 떠나서 그는 상대팀의 가장 아픈 곳, 즉 전력의 척추이자 멘탈의 중심을 건드림으로써 상대방의 이성적인 판단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야구는 멘탈 게임입니다. 프런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메이저리그에서도 보스턴 레드삭스와 뉴욕 양키스 사이에서 자니 데이먼이 이적했을 때 팬들이 느꼈던 그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전력의 이동이 가져온 파장을 기억하시나요? 자니 데이먼이 수염을 깎고 양키스 유니폼을 입었을 때 그 기이한 말입니다. 지금 한국 야구의 상황은 그때 못지않은, 어쩌면 한국 야구 특유의 끈끈한 문화를 고려할 때 더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아 입장에서 최영우를 보낸 것은 뼈아프지만 그 대가로 강민호를 얻는다면 기아는 미래의 막연한 1승보다 오늘의 1승을 확실하게 지켜낼 현장 사령관을 얻는 셈입니다. 반대로 삼성은 과거 왕조 시절의 향수를 재현하기 위해 미래의 안정을 담보로 잡은 다소 위험한 도박을 한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여러분, 당신은 이 세기의 트레이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성이 최영우를 데려간 것이 과연 신의 한 수였을까요? 아니면 기아가 강민호를 데려오는 것이 결국 승리하는 길이 될까요? 이 거대한 소용돌이에 대해 한국은 물론 야구에 관심 있는 전 세계 팬들조차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뜨거운 감자에 대한 국내외 야구 팬들의 생생하고 때로는 과격하며 때로는 소름 돋게 예리한 반응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각종 커뮤니티와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국내 야구 커뮤니티 반응 마이너스 삼성 팬입니다. 와, 진짜 말이 안 나온다. 이게 현실이냐? 최영우 온 건 좋은데 대가로 민호 형을 잃는다고? 이건 빈대 잡으려다 초가 상간 태우는 격 아니냐고. 포수 없는 투수진이 말이 되냐고. 원태인이랑 뷰캐넌은 누가 리드할 건데? 프런트 진짜 일처리 레전드네.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다. 강민호한테 기다려달라고 했다며? 내가 강민호여도 빈정상해서 떠난다.
기아가 저렇게 주전 대우해주고 돈 싸들고 오는데 안 갈 이유가 없지. 프로는 돈과 대우다. 장승현, 박세혁 영입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다. 이미 민호 형 보낼 준비하고 있었던 거네. 배신감 쩐다. 진짜 우리 안방마님을 라이벌팀 그것도 기아에 조공하냐? 최영우 4번 타자 복귀는 감동인데 강민호가 빨간 유니폼 입고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보면 멘탈 나갈 듯. 이건 등가 교환이 아니라 우리가 명백히 손해보는 장사다. 솔직히 강민호 나이가 40이다. 언제 에이징 커브 와도 이상하지 않아. 냉정하게 보면 최영우 데려오고 젊은 포수 키우는 게 맞을 수도 있음. 근데 그게 당장 내년 성적을 보장 못하니까 문제지. 삼성 왕조 재건 꿈꾸다가 기아한테 안방 내주게 생겼네. 진짜 허탈하다. 최영우 응원가를 다시 부를 수 있어서 좋긴 한데 강민호 응원가를 상대팀 응원석에서 들어야 한다니. 이건 무슨 운명의 장난이냐. 다음은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된 국내 야구 커뮤니티 반응 마이너스 기아 팬입니다. 심재학 단장님, 당신은 도대체 갓재학 찬양해. 최영우 떠나서 며칠 동안 팝도 안 넘어갔는데 강민호라니? 이건 상상도 못한 사이다 전개다. 솔직히 최영우 나이 생각하면 지명타자 슬롯 꽉 차서 나성범이나 다른 유망주들 못 쓰는 거 걱정됐습니다. 근데 강민호 오면 포수 고민 해결되고 투수들도 안정되고 포지션 정리까지 되고 완전 이득 아님? 41살 포수한테 너무 큰 돈 쓰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되는데 강민호 작년 성적 보면 그런 말 쏙 들어감. 127경기 뛴 포수가 어디 흔하냐? 걔는 괴물이야. 삼성한테 당한 거 그대로 갚아주는 느낌이라 속이 다 시원하네. 척추를 뽑아온다는 표현이 딱이다. 강민호 오면 우리 투수들, 특히 을이나 영철이 같은 어린 투수들 성적 무조건 오른다. 한준수 같은 젊은 포수들한테 멘토가 필요했어. 김태군도 잘하지만 강민호는 차원이 다르지. 12년만 배워도 애들 크는 속도가 다를 거다. 최영우는 삼성의 심장이었고 강민호는 삼성의 뇌였다. 심장을 주고 뇌를 가져왔으니 이제 우리가 더 스마트하게 야구하면 된다. 기아 우승 가자. 강민호 기아 와서 은퇴하면 진짜 레전드겠다. 롯데 마이너스 삼성 마이너스 기아 거치면서 커리어 하이 찍고 200억 클럽 가입? 야구 인생 자체가 넷플릭스 드라마네. 냉철하게 분석하는 국내 야구 전문가 및 중립팬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이건 KBO 역사에 남을 머니게임이자 심리전이다. 셀러리 캡 때문에 서로 눈치 보다가 결국 기아가 과감하게 지른 형국임. 삼성이 너무 안일했다. 전력 분석 측면에서 보면 기아의 승리 가능성이 높음. 포수 포지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특히 ABS 도입 이후에는 경험 많은 포수의 볼 배합과 경기 운영이 승패를 좌우함. 최영우의 클러치 능력은 여전하지만 수비가 안됨. 반면 강민호는 공수 겸장임. WAR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만 따져봐도 강민호 영입이 훨씬 효율적인 투자일 수 있음. 두 팀의 라이벌리가 80년대 해태 마이너스 삼성 시절로 돌아간 느낌. 스토브리그가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개막전 무조건 매진이다. 이 트레이드는 결국 시즌이 끝나봐야 안다. 강민호가 부상을 당하거나 최영우가 30홈런을 치거나 변수는 많다. 하지만 스토리텔링 측면에서는 기아가 주도권을 잡았음. 마지막으로 해외의 반응입니다. 해외 야구팬 반응 레딧, SNS 번역 KBO 리그 이적 시장이 이번 시즌에는 MLB보다 더 드라마틱하네. 무슨 드라마 대본 같아. 40세 포수가 네 번째 FA 계약을 따내고 총액 1,500만 달러 약 200억 원 클럽에 들어간다고? 이건 야디어 몰리나나 버스터 포지급 대우 아닌가? KBO에서 포수의 가치를 얼마나 높게 보는지 알 수 있다. 삼성 라이온즈는 방망이 하나 때문에 영혼을 팔았고 KIA 타이거즈는 그들의 두뇌를 훔쳐가고 있다. 야구판 왕자의 게임 오브 THRONES 수준이네. 강민호의 내구성은 진짜 미쳤다 인세인. 40살에 120경기 이상 포수로 나온다고? 그는 사이보그인가? MLB에서도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물다. KIA가 수비와 투수 운용에 집중하는 건 머니볼스러운 영리한 선택이지. 화려한 홈런보다 실점을 막는 것이 승리할 확률이 높으니까. 최영우 하이라이트 봤는데 진짜 괴물이다. 배트 스피드가 살아있어.
하지만 강민호 같은 주전 포수를 잃는 건 치명적인 페이털 타격임. 포수는 필드 위의 감독이다. 이 트레이드가 실제로 성사되면 삼성과 KIA의 개막전은 야구 경기가 아니라 전쟁일 거다. 한국의 응원 문화와 합쳐지면 장관일 듯. 꼭 유튜브로 봐야겠다. 심지어 KIA 단장은 영화에 나오는 필리핀 같다. 계산적이고 냉정하며 효율적이다. 그는 시장의 비효율 삼성의 주저함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추가적으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소셜미디어 단문 반응들도 뜨겁습니다. 강민호가 기아 유니폼 입은 합성 사진 봤는데 의외로 잘 어울림 키읔키읔키읔 빨간색도 소화하는 남자. 삼성이 장승현, 박세혁 영입한 게 신의 한 수가 될지 최악의 악수가 될지 결과가 궁금하다. 만약 걔네가 못하면 삼성 프런트는 트럭 시위 각오해야 할 듯. 기아 팬들은 벌써 강민호 응원가 연습하고 있던데 키읔키읔키읔 롯데 시절 응원가 부활하나? 이게 다 최영우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다. 나비 효과가 어디까지 갈지. 한국 시리즈에서 두 팀 만나면 진짜 대박일 듯. 결국 프로는 동가 대우다. 삼성은 정에 호소했고 기아는 가치밸류를 인정해줬다. 강민호의 선택은 당연한 것. 야구는 9회 말 2아웃부터라더니 스토브리그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이 기아의 심장을 가져갔고 기아는 이제 삼성의 척추를 뽑아오려는 이 초유의 복수극. 이 격렬한 감정과 치밀한 계산이 얽힌 드라마의 중심에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승자인가? 우리는 지금 스토브리그의 상식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리는 새로운 시대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핵심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삼성은 기아의 상징 최영우를 영입하며 승부수를 띄웠지만 그 과정에서 주전 포수 강민호에 대한 대우를 소홀히 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둘째, 기아 심재학 단장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팀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삼성의 강민호를 영입하여 투수력 안정과 강력한 리더십을 동시에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잃어버린 심장 대신 더 강력한 뇌와 척추를 장착하려는 기아의 역습입니다. 이 흥미진진한 대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영우의 방망이냐, 강민호의 미트냐? 여러분이 단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승부의 세계를 누구보다 집요하게 파고드는 다이아몬드 해설 미래의 페달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